조건부 확률을 펴고 여기 내용 진행을 해봅시다. 조건부 확률 자체가 뭔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조건부 확률이 뭐라 그랬어? 의미적으로는 시야가 좁아진 상태라 그랬어. 어떤 조건이 딸려 있는 건데,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치이는 남학생 여학생의 비율은 대략 5대 5겠지. 근데 우리 교실 안에서만 봐봐. 우리 교실 안에서만 보면 여학생들이 훨씬 더 많잖아. 그지? 남녀의 비율이 깨져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P, B 바 A,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A에서 바라본 B의 확률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전체를 어떻게 보는 거야? A에서, 우리 교실에서만 바라본 여학생의 확률은 B의 확률이니까 요만큼 정도밖에는 안 된단 말이야. 개념책은 갖고 왔니? 개념 프린트? 그래서 이제 P, B 바 A를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 P, A를 전체로 해서 그 중에서 P, 비교집합 A 이렇게만 이제 따져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확통 확률 할 때 항상 정의는 언제 써먹는 거다? 정의는 증명할 때나 아니면은 참거짓 따질 때 있지. 참거짓 따질 때나 증명할 때는 정의를 사용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를 풀 때는 활용을 쓰는 거라 그랬어. 그지? 활용할 때는 이제 계산할 때는 싹 다 활용으로 가는데,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정의 자체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물론 여기에는 전확률과 베이지 정리라는 이제 고등교육 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으로 다운그레이드해서 요렇게 접근을 해라 라고 선생님이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자는 얘기인지는 일단 거기 책에다 나와 있으니까 적을 필요는 없고 들어보자. 문제도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도대체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가 조건부 확률 표현인지 그 표현을 갖다가 알고 있어야 문제를 정형화할 수 있다 그랬어. 자, 어떤 표현 나오면 조건부 확률이라 그랬어? 일대는 현재형 표현이고 항상 똑같은 거야. 그렇지. 어떤 표현 나와야 되냐면 과거형 표현. 과거형 표현이 나오면은 무조건 조건부 확률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거를 미리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표적인 표현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되는 걸 알았다. 그지?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지한이 얘기했던 대로 뭐뭐뭐뭐 일때, 그거는 평소에 문제 풀 때도 맨날 보던 표현이야. 그리고 현재형 표현이라 그랬어. 그래서 뭐뭐 이었을 때, 이런 시제가 과거형인 표현이 나오면은 무조건 조건부 확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지? 옛날 기억자를 떠올리시면 돼. 그럼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15번 같은 건데 빨리빨리 풀고 넘어갈게요. 그죠? 표 보고 접근하는 문제입니다. 보면 또 생각이 날걸. 안경을 쓴 애랑 안 쓴 애, 남자랑 여자. 한 교실 안에 이런 애들이 있는데 6, 5, 19, 6명, 5명, 10명, 9명 이렇게 되어 있네. 받아들였죠? 표현을 보시면 돼. 이 중에서 한 명을 뽑았더니 안경을 안 쓴 학생 1대야, 안 쓴 학생 2였을 때야? 2였을 때. 그거는 밑줄 좀 인간적으로 해주시면, 안경을 안 쓴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이니까 전체에서 보겠다는 얘기야? 안경을 안 쓴 애만 전체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렇지, 안 쓴 애만이지. 전체에서 보지 말고 여기에서, 그 중에서 여학생들 확률 요것만 읽으시면 되니까. 그지? 우리가 원하는 확률 P는 10 더하기 9를 전체로 보고 그 중에서 9다. 이렇게 해서 19분의 9 이렇게만 관찰하면 되는 거지. 괜찮죠?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문제가 바로 이제 17번 문제야. 17번 문제는 그냥 암기해야 된다. 우선 문제. 보면 기억이 날 거야. 정대가 있었는데 정대가 이제 친구 3명네 집에 차례로 놀러 가요. 그래서 A네 집에 갔다가 블랙핑크네 집에 갔다가 이제 카리나네 집을 연속으로 방문하고 돌아왔어. 근데 평소에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이 3분의 1인가 봐. 거기 그렇게 적혀 있죠. 근데 A, B, C네 집을 차례로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 이 표현에 주목하셔야 되죠. 우산을 잃어버리고 왔다. 이게 밑줄이야. 그럼 지금 나한테 우산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우산이 없어진 상황만 전체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때 카리나네 집에 우산이 있을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조건부 확률 제대로 풀려면 이렇게 정의대로 가야 되지만 계산할 때는 요로 쓰는 게 훨씬 더 좋아. 무슨 얘기냐면 자 A네 집에 우산을 놔두고 오려면 바로 잃어버려야 되지 가자마자. 그러니까 확률이 이제 3분의 1이 될 거고, B네 집에 놓고 오려면 A네 집에서는 우산을 안 잃어버렸다는 얘기니까 그지? 3분의 2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B네 집에 가서 3분의 1의 확률로 잃어버렸다는 얘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C네 집에 우산을 넣고 왔을 확률은 A랑 B네 집에서는 잘 가지고 갔다 잘 우산을 갖고 온 거니까 안 잃어버린 게 2번 곱하기 C네 집에 잃어버린 거 3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럼 문제 푸는 식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잃어버린 것만 전체로 보는 거니까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요거를 전체로 보시고 분자에다가 못 쓰면 그만이야. PC 요거를 써서 요거를 답으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지? 자, 약간 부연 설명을 하면 여기에서 우산을 잘 가지고 갔다가 집까지 잘 우산을 쓰고 와. 그런 확률도 존재는 해. 그걸 만약에 D라고 한다면 PD는 안 잃어버리고 안 잃어버리고 안 잃어버리는 거니까 3분의 2의 세제곱인 확률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지? 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고려 대상에서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치 않는다. 이런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야. 괜찮아? 했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일단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얘기를 이 페이지 안에서 마무리 지으면 되고 넘어가면 돼. 여기 11페이지가 사실 오늘 수업의 이제 핵심이었었어요. 독립이랑 종속인 건데 독립이랑 종속 구분할 수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정말로. 잠깐만. 누구였지? 이름이 뭐였지? 동현아, 독립이 뭐야? 인디펜던스 이러면 안 됐지. 확통해서 독립이 뭐냐고.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잘 배웠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었어 선생님은 방학 때. 근데 아무튼 독립을 갖다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 독립이 뭐야? 뭐라고?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 선생님 방학 때 했던 설명을 똑같이 해볼게요. 선생님이 특등사수였습니다. 옛날에 그 스나이퍼였어요. 군대에 있을 때. 그래서 10발 쏘면 한 9발은 맞췄어. 진짜로 20발 중에 18발 맞추고 포상휴가도 나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정대가 사격을 하는데 갑자기 나를 구경하겠다고 오크가 왔어요. 피부도 막 녹색이고 그래 피부가. 그리고 이제 카리나가 왔어. 그지? 그럼 오크가 오면은 선생님이 평소와 같은 실력으로 사격을 했겠지. 그러면 이제 10분의 9야. 근데 카리나가 선생님을 보고 있어.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응? 엄청 긴장될 거 아니야. 그러면 10발 중에 한 발밖에 못 맞춘다고 칠게. 자, 오크가 독립이야? 카리나가 독립이야? 오크가 독립이지. 왜냐면 선생님은 오크랑 뭔가를 공유할 생각이 없어. 오크로부터 독립하고 싶단 말이야. 하지만 정대의 마음은 완전히 카리나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독립을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 독립을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 어감으로 기억하라 그랬어. A하고 B하고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워왔잖아. 그지? 근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 왜 그러면 안 되는지까지 설명하고 확률이 이걸로 적어두세요. 확률이 항상 일정하다. 이게 바로 독립의 정의야. 그지? 한글로 기억해야 돼. 확률이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독립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P, A가 P, A바 B하고 같고 그 다음에 P, A바 B의 여집합하고도 같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정대의 사격 확률과 오크가 나를 보고 있을 때 사격 확률과 B의 여집합, 오크가 나를 안 볼 때의 사격 확률이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확률이 항상 일정하다. 이걸로 독립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 이게 정의야. 하지만 여전히 정의는 언제만 쓴다 그랬어? 증명할 때나 참거짓 할 때 쓴다 그랬어.
그러면은 실제로 계산을 할 때 요거 활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다 증명을 해줄게. PA가 지금 PA밥이니까 저걸 방금 배운 조건부 확률에 적용을 하면 B에서 바라본 PB분의 P A 교집합 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 분모 꼴배기 싫으니까 넘어가서 곱해. 그래서 A 교집합 B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PA, PB를 어떻게만 하면 끝나? 곱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활용은 우리는 요걸로 기억할 거야.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개를 곱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 그지? 이거를 특별히 우리가 확률에 무슨 정리?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거지. 저번 시간에 덧셈 정리 배운 거랑 좀 다른 거야.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면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정확한 정의와 용어에 대한 독립은 지금 처음 아니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도 했죠. 그렇게 배운 거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 듣는 거냐 라고 한다면 그렇지가 않다 그랬어. 왜냐면 예를 들어 동전 던지는 거 많이 나오고 주사위 던지는 거 많이 나오지. 그지? 근데 이게 이제 앞면이 나오고 이게 1인 눈이 나와. 그지? 그러면은 동전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지. 주사위 1 나오려면 6분의 1이지. 근데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동전도 앞이 나오고 주사위가 1의 눈이 나올 확률 교집합 하려면 이거 두 개 어떻게 했었어? 중학교 때부터 그냥 곱하고 그냥 처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미 독립을 배우지 않고도 독립을 감각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하던 거란 얘기지. 이를테면 동전이 앞면이 나온다고 주사위가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지?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이 확률의 곱셈 정리 이걸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뭐가 나왔을 때 도대체 독립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방금 얘기한 게 그 예지. 동전이랑 주사위 이런 거 아니면은 복원 추출 기억나? 복원 추출? 그래서 독립을 잘 만들어 놔야지 종속과 구분이 되는 거야. 독립이 아니면 뭐라 그랬어? 종속이라 그랬지. 그럼 종속이 아니면 뭐라 그랬어? 독립이야. 독립과 종속은 서로 반대말 관계라 그랬어.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이제 크게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바로 배반이랑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배반은 뭐였니?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를 좀 이제 좀 수식으로 얘기해 주면 안 될까?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집합이 서로소인 거, 그걸 우리가 A, B가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근데 좋아. A하고 B가 상관이 없다로 기억을 해도 되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A하고 B가 상관이 없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독립도 A하고 B가 상관이 없는 건데, 근데 배반 사건인 거를 솔직히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그려보면은 이게 A하고 B하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그려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제 집합사의 관계를 볼 때는 A하고 B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A하고 B가 상관이 없다로 기억해 두시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구조를 이렇게 잡으라고 했는데 독립이 아니면 뭐야? 종속이야. 종속이 아니면 뭐야? 독립이야. 근데 배반은 독립 종속과 연결 지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독립 종속과 배반은 서로 상관이 없는 얘기야. 전혀 신경을 쓰면 안 돼. 자, 그렇게 딱 구조를 잡아놓고 시작하셔야 돼. 그래서 독립을 배울 때 독립의 정의를 A하고 B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무조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외우자고? 확률이 어디에서나 항상 일정하다. 이걸 기준으로 외워달라는 얘기야. 맞지?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조금 했던 거니까 더 빨리 하고 갈게. 자, 그 박스 안에 11페이지야. 독립의 성질에 보면은 또 저런 거 적혀 있는데, 자, A하고 B하고 독립인 거랑, 그 다음에 A하고 B의 여집합, 요게 독립인 거랑,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이랑 B가 독립인 거랑, 또는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이 독립인 거. 이 네 가지 아이디어는 서로 무슨 관계라 그랬었게? 기억나요, 혹시? 그렇지. 그걸 갖다 우리가 필충이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한 개만 성립하면은 이 네 개가 다 된다는 거,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은 녀석이고,
자, 우리는 처음에 하나는 알려주고 시작해야 되니까 요거를 알고 있다고 할게. 그지? 그리고 이 녀석은 그 오른쪽에다가 빈 공간에 증명까지 할 거야. 왜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배우는 건데 왜 증명까지 하겠어? 증명하는 것 자체가 시험 문제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 학교에서. 자, 우리는 A, B가 독립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 첫 번째 해야 될 건 이거지. A랑 B의 여집합, 하나 여집합 달린 게 서로 무슨 관계인지 알아볼 거야. 그래서 그냥 무념무상으로 일단 곱해놔 볼게. 그럼 요거를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PA는 내비두시고 요거 P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은 1-PB로 바꿨어. 괜찮지? 자, 전개를 가는 거야. 전개를 가면은 PA 마이너스 PA 곱하기 PB인데 우리는 현재 지금 뭐만 알고 있는 거냐면 순수한 AB가 독립인 것만 알고 있는 거야. 그치? 순수한 AB가 독립이면 요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되지. 근데 여기에서 요거 있지. 요거는 그럼 뭐가 돼? 그렇지. P, A 교집합 B로 관찰할 수 있단 말이야. 순수한 AB는 독립이니까. 근데 이제 A에서 A 교집합 B를 빼. 그러면 요거는 집합 사이 관계에서 뭐라고 볼 수 있어? A 차집합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 A 차집합 B의 확률인데 요거는 또 이제 차집합은 뭘로 바꿀 수 있어?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꿔 쓸 수가 있지. 이래놓고 이제 가정과 결론을 보면 AB가 독립인 것만 사용했는데 A하고 B의 여집합도 뭐가 성립해? 곱셈 정리가 성립하지. 그러니까 A하고 B의 여집합도 독립이란 얘기야. 이게 하나를 여집합을 깐 게 되는 거니까 반대로 알파벳만 바꾼 거는 당연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뭐는 또 해봐야 되냐면 둘 다 여집합 있는 것도 한번 해긴 해야 돼. 그지? 그래서 요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체가 서술형 문제야. 그래서 얘를 또 바꿨어. 1-PA랑 1-PB로 바꿨어. 자, 그럼 이제 전개를 또 가. 전개를 가는데 1 마이너스 한 다음에 가로 안에 묶어서 전개해 볼게. 그러면 PA 한번 빼고 PB도 한번 빼는데 PA, PB 곱한 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안에서 마이너스 PA 곱하기 PB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괜찮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순수한 AB. 이 녀석은 뭐라는 걸 알고 있어? 독립이라는 걸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 근데 그러고 나면은 이 되가로 안에가 PA, PB 더한 다음에 뭘 한번 뺀 거야? 교집합 한번 뺀 거야. 그럼 이걸 뭐라고 관찰할 수 있어? 그렇지. A 합집합 B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1에서 P, A 합집합 B를 빼면 이거는 또 뭐라고 볼 수 있냐면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집합을 가로 안에 집어넣어.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불러?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을 하시면 P,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자, 우리가 사용한 거는 순수한 AB가 독립이다. 이것만 사용해야 했는데 가정이랑 결론을 보면 누구들도 여집합 둘 다 매긴 놈들도 뭐가 돼? 독립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거 자체가 나온다 그랬어. 자, 그리고 결국 이거 두 개가 둘 다 독립이니까 저거를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 그 밑에 보시면은 독립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문제가 두 문제를 실어놨어요. 예제 문제랑 18번 문제인데 둘 다 별표고요. 이게 우리가 방학 때 할 때는 둘 다 빨간색 파트에 있었던 문제거든. 터프 같은 데 있었던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문제고요. 둘 다 중요합니다. 독립인 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일단 예제 문제로 적어놓은 거 볼게. 자, 주사위 한 번 던져서 A 사건은 이제 뭐냐면은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야. 2, 4, 6. 그지? 그럼 PA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1이지. 근데 2분의 1로 쓰지 말고 이제 6분의 3으로 이렇게 써놔도 돼. 이렇게 써놓을게. 그 다음에 B에는 뭐야? B에는 1부터 N까지 검은색으로 블랙으로 칠하는
그런 사건이래. 근데 여기에서 A하고 B의 N이 독립이 되기 위한 N값이야. 그지? 그래서 이때는 뭘로 판단할 거냐면은 독립의 정의와 개념으로 판단할 거야. 확률이 항상 일정해야지 뭐라 그랬어? 독립이라 그랬지. 자, 그러면은 일단 주사위를 선생님이 형상화해서 그려볼게요. 주사위를 대략 이렇게 형상화해서 그려놨어. 1, 2, 3. 그 다음에 숑숑 해가지고 4, 5, 6이야. 그지? N값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만약에 N을 1이었어. 그럼 1까지만 검은색으로 칠했겠지. 그럼 검은색을 칠한 거 안에서 짝수는 몇 개야? 0개니까 검은 거 칠한 거에서 A의 확률은 1분의 0이야. 그럼 검은 거 안 칠한 거는 5개니까 거기서 짝수의 확률은 5분의 3이 돼버려. 그게 6분의 3이야? 확률이 일정해? 아니죠.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반면 N이 2일 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검은색을 2까지 칠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검은색을 칠한 1, 2 중에서 짝수일 확률은 2분의 1이지. 검은 거를 안 칠한 거에서 바라본 짝수일 확률은 4분의 2지. 근데 전체에서 짝수일 확률이 얼마였어? 6분의 3이지. 그러니까 검은색에서 바라보나 흰색에서 바라보나 아니면 전체에서 바라보나 2분의 1, 4분의 2, 6분의 3 확률이 항상 일정해? 일정하지. 그러면 독립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자,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 3까지 칠했어. 3까지 칠할 땐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여기서는 짝수가 3분의 1인데 여기서는 짝수가 3분의 2야. 근데 그게 6분의 3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3일 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4일 때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그치, 되지. 왜 돼? 4분의 2는 2분의 1은 6분의 3이란 말이야. 그지? 5일 때는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죠? 6일 때는 되겠지. 왜? 되잖아. 6분의 3이잖아. 6분의 3. 그치? 이거 6분의 3, 6분의 3이라서 되는 건데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다 칠하고 나면은 안 칠한 거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지. P, A바 BN의 여집합에서 이걸 B6라고 해버리면 6개까지 칠한 거에 안 칠한 거에서 바라본 짝수일 확률은 0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거 자체의 정의가 P, B6의 여집합 이렇게 한 다음에 B, A 교집합 B6의 여집합 이런 건데 근데 이거 검은색이 아닌 거 6까지 다 검은색으로 칠해버리면 검은 게 아닌 거는 0이잖아. 그럼 분모가 0이잖아. 그러니까 0이 확률이 0인 게 아니라 정의 자체가 안 되는 거지. 분모가 0인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6일 때도 된다는 생각 들어야 돼. 맞나? 그지? 그래서 답은 2, 4, 6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확률이 항상 일정하다. 그 측면에서 독립과 종속을 판단한 거고 이 18번 문제도 선생님이 요거 두 문제 왜 강조하냐면 이거 무조건 나오기 때문이야. 아, 선생님 무조건 나온다고 봐. 이 유형의 문제는. 자, 이번에는 독립의 판단을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자, 일단 써볼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주사위에서 그럼 사건은 2, 4, 6이야. 그러면 PA는 어떻게 봐야 돼? 뭐 2분의 1이지 뭐. 그지? 자, B는 뭐냐면은 2 이하의 눈이 나올 때래. 그럼 1, 2. 그럼 PB는 어떻게 돼? 6분의 2니까 3분의 1이겠죠. 자, 그 다음 C는 C 사건은 소수의 눈이 나올 사건이니까 2, 4 모양. 그럼 PC는 일단 뭐야? 2분의 1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A, B, C가 얘네들끼리 서로 독립이냐 아니냐 요거를 판단해 보란 얘기인데 이번에는 요거 가지고 할 거야. 요거 가지고. 요쪽은 이게 훨씬 좋고 간편합니다. 일단 천천히 가볼게요. 자, A하고 B가 독립인지 알아보려면 일단 A 교집합 B의 확률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짝수이면서 2 이하인 녀석은 교집합이 누가 보여? 2가 보이지? 2가 보이니까 이게 확률이 얼마가 돼야 돼? 6분의 1이 되는 거야. 6개 중에 1개. 근데 이 녀석을 PA랑 PB를 곱한 걸로 표현이 가능하니? 가능, 불가능? 가능, 그지? 그러면 확률의 곱셈 정리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A하고 B하고는 독립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할 수
있단 얘기지. 그지?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보자. 두 번째는 B하고 C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 거야. 그지? 그럼 P 비교 집합 C는 2 이하이면서 소수인 녀석이야. 그럼 공통인 게 또 누구밖에 없어? 2밖에 없지. 그럼 얘는 6분의 1이네. 근데 이 녀석을 PB랑 PC를 곱한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로 표현이 가능하냐 이거야. 가능하지. 그럼 얘도 독립이라고 볼 수 있단 얘기야.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C하고 A는 어떤지 한번 볼게. 자, 그러면 P C교집합 A는 어디 갔어? 짝수면서 소수인에 누구밖에 없니? 2밖에 없으니까 또 확률은 6분의 1이야. 근데 이 녀석을 PA랑 PB를 곱한 녀석으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로 바꾸어 표현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의 곱셈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거야. 그럼 얘는 독립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독립이 아닌 거야.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 종속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독립이 아닌 거 고르래. 1, 2, 3, 4, 5번 중에 몇 번이니? 3번이 답이란 얘기죠. 자, 나머지 1, 2, 4, 5번은 여집합들이 좀 달려있는 것도 있는데 얘 때문에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막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19번이랑 20번을 넘어가서 보세요. 이렇게 몇 개 확률 좀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구하라. 이런 문제들은 19번, 20번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 문제이긴 한데 굉장히 앞번호대. 그닥 어렵지 않은 번호대야. 그리고 요 19번, 20번은 이런 스타일 문제는 무조건 뭐 그리고 시작하라 그랬어?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시작해야 된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건 쉬우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길 겁니다. 수업 끝나면은 19번, 20번은 꼭 풀고서 쉬는 시간 가져야 돼. 알았지? 근데 선생님이 진짜로 설명하고 싶은 문제는 이 바로 밑에 있는 문제야. 요거는 우리가 방학 때 했었게 안 했었게? 안 했었어요. 거의 안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독립종속이랑 배반에 대한 개념을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거 한 번만 더. 독립이 아니면 뭐라고? 종속. 종속이 아니면 독립. 배반은 독립종속이랑 말을 섞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걸 기초로 잡고 나서 해봐. 그러면 이런 문제 보통 수능평가원이나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은 기껏 참거지 판단해봤자 기억, 니은, 디귿 한 3개 정도지. 그지? 근데 너네 학교 시험 문제들 무조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개쓰레기죠. 열받죠.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 타파까지 다 나옵니다. 이런 거. 전형적인 내신 스타일의 문제야. 근데 여기는 무조건 극복해야 돼. 왠지 알아? 무조건 나올 거거든. 그래서 21번 스타일이 무조건 별표야. 이게 또 별표가 이건 3개짜리야 이건. 100% 나와요 이거는. 왜냐면 이게 지하나 아이 졸려. 오늘 안경도 썼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틀리게 하기 딱 좋은 문제들이거든. 그치? 그렇게 생겼잖아. 이거 무조건 나온다니까. 자, 기억부터 일단 말로 한번 해보자. 자, AB가 배반이면 독립이니? 기억. 맞았어? 틀렸어? 말도 안 돼요. 니은. A하고 A의 여집합. 여사건은 항상 배반 사건이래. 맞아요. 이거 괜찮죠. 그 다음에 디귿. AB가 독립이면 여집합 달려있어도 독립이냐? 이거 방금 증명까지 했어요. 참입니다. 리을은 바로 안 보이니까 아니죠. 우선 패스를 할게요. 미음. 한 번에 안 되잖아. 일단 패스할게. 미음은 독립이면 저거니. 근데 오른쪽이 이제 뭐냐 저게? 오른쪽이 의미하는 게 뭐야? 여기 있는 거잖아. 확률이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지. 네, 맞아요. 맞아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저기 적혀있는 저 오른쪽을 보면서 확률이 항상 일정하네. 그럼 독립인 거야. 그럼 미음의 질문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독립이면 독립이니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질문이 되는 거지. 참이죠 참. 그죠? 자, 그럼 비읍 보자. 비읍. 비읍은 뭐야? 배반이면 오른쪽이 되니. 자, 오른쪽이 의미하는 게 뭐야? 아니 P, B 결국에는 B의 확률이 일정하냐잖아. 그지? 그러니까 독립이냐고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럼 배반이면 독립이니? 네니요. 틀렸습니다. 그러면 시옷으로 가볼까? 시옷. 독립이면 저거니. 자, 오른쪽이 뭐야? 오른쪽이 뭐야? 해석은 꼭 했으면 좋겠어. 해석은 해놓고 판단해야지. 그게 뭐냐고. 배반. 그러니까 질문이 이렇게 바뀐다고. 독립이면 배반이니. 그렇죠. 틀렸죠. 그러면은 이응은 배반이면 오른쪽이 뭐야? 독립으로 바꿔 써놓으라고. 배반이면 독립이니.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 지읒은 잘 모르겠으니까 바로 판단이 안 되면 일단 패스. 치읒은 독립이면 저거니. 독립이냐는 얘기지. 독립이면 독립이냐. 맞았어요. 참입니다. 이응은 어때요? 아, 키읔. 키읔 잘 모르겠으니까 키읔도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자, 키읔만 볼까? 그러면 B바 A가 0이래. 그럼 정의로 들어가야 돼. 판단하려면 조건부 확률이니까 PA분의 P 비교집합 A. 이게 지금 확률이 0이란 얘기인데, 그지? 얘들아, 보통 분수꼴이 0이면은 분모가 0인 거야? 분자가 0인 거야? 분자가 0인 거야. 그러면 배반이냐라고 물어본 거지. 자, 키역 어때요? 아, 참입니다. 키역 참으로 판단하셔야 되고. 그럼 또 안 했던 거 뭐 있지? 리을 해볼까? 리을은 배반이면 B바 A여 집합이 1이다. 이렇게 이걸 물어봤는데 이 오른쪽이 잘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써야 돼요. 그럼 A여 집합분의 비교 집합 A여 집합. 그지? 이게 1이란 얘기인데 이거 넘어가면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렇게 판단해야 되죠. B차 집합 A는 A여 집합이란 얘기야. 그럼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판단하려면 전 사건에 벤 다이어그램 갖다가 그려버립니다. 그죠? 그러면은 B차 집합 A는 어디야? 어디야? 여기지. 근데 여기가 A의 여집합이래. 여기가 A의 여집합이란 얘기는 A의 여집합이 바깥쪽인데, 그럼 이게 되려면은 그 얘기는 뭐야? 이 바깥쪽이 있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없단 얘기지. 그럼 이 바깥쪽이 없단 얘기는 이거랑 똑같은 뜻이 뭐냐면, 이거랑 똑같은 뜻은 P, A 합집합 B. 합집합만 해도 바깥쪽 없이도 확률이 1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야. 이 정도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게 의식의 흐름이 느껴져야 돼. 그러면 이 얘기는 이걸로 가야 돼. 그럼 합집합의 확률이 1인 게 배반인 거야?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이게 아니야. 그래서 리을은 틀렸어. 리을이 틀린 거보다 이런 수식이 나왔을 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의식의 흐름과 근거, 판단력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안 한 거 해볼까? 뭐 있지? 아, 지읒. 지읒은 B바 A여 집합 B 1-P B바 A. 이게 성립하느냐 이거지. 같은 게 되느냐. 잘 모르겠으니까 정의에다 갖다 박아볼게요. P A여 집합분의 P 비교 집합 A여 집합 B 1- PA분의 P 비교 집합 A가 반드시 돼야 되냐 이거지. 대충 봐도 안 될 것 같지 않니? 이미 분모가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1-를 한다고 여기가 지금 여집합이 바뀌냐 이걸 물어본 건데 대충 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읒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박스 밑에 적어놨죠. 이 스타일의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올 거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방학 때 했던 수준을 넘어선 거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좀 적어야 될 것 같은데 베이비. 일단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독립의 반대말은 종속, 종속의 반대말은 독립. 기본 구조죠. 그리고 배반이랑 독립종속을 연결하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랜덤한 모든 PA와 PB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본 골자인데 간혹 가다가 쓰레기 같은 심화 상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종속이랑 배반을 연결 지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딱 선생님이 찝어서 알려줄 테니까
그때를 한번 기억을 해봐. 나오는 것만 알려줄게. 나오는 거. 일단 요거는 몇 줄 안 되지만 이 녀석이 심화입니다. 이 참거짓 판단하는 쪽에서의 심화에 해당하는 거야. 첫 번째 상황은 어떻게 나올 때가 있냐면 PA랑 PB를 곱했더니 양수인 게 보장이 됐을 때야. 자, 양수인 게 보장이 됐다는 얘기는 0인 확률이 아닌 게 보장이 됐을 때란 얘기야. 맞지? 확률이 0은 돼도 음수는 안 되잖아. 그지? 근데 이때는 독립이면 배반이냐 아니면 배반이면 독립이냐 이거 다 틀린 얘기죠. 그죠? 근데 뭐가 되냐면 독립이 아니야. 아니 잠깐만 이거 알고 있지? 배반이야. 그지? 배반이야. 배반이면 뭐가 아니란 얘기야? 배반이면 독립이냐? 이거 맞았어 틀렸어? 틀렸지? 그지? 그러니까 배반이면 뭐가 되냐면 독립이 아닌 게 되는 거야. 확률이 양수라는 보장이 있으면. 그지? 그러니까 뭐가 성립하는 거냐면 배반이면 종속이냐를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건 참이 돼. 참이 되는 것만 알려줄게. 받아들일 수 있어? 에이, PA, PB가 양수면 이게 사실은 독립일 때는 교집합이잖아. 교집합이 양수란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배반이면 종속이다. 이게 될 수 있는 거야. 아니 선생님이 얘기했던 PA, PB 곱한 게 양수란 얘기는 그지? 이것도 뭔가 있단 얘기고 얘도 뭔가 있단 얘기야. 그죠? 공통된 건 없을 수도 있지. 그런데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PA와 PB를 곱한 게 0이야. 무슨 얘기냐면 A나 B 중에 공사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벌어지지 않는 일이 있는 경우야. 예를 들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7의 눈이 나와. 확률이 얼마야? 0이지. 근데 그런 사건에서는 독립이면 배반이냐 아니면 배반이면 독립이냐를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되어버려? 참이 돼버려. 왜냐면 독립이면 PA 곱하기 PB가 이게 A교집합 B잖아. 그게 0이잖아. 그게 배반이라는 소리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케이스야. 그지? 그래서 이게 확률이 뭔가 있을 때랑 확률이 없을 수도 있는 경우에 따라서 막 참거짓이 달라질 수 있는 거까지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독립종속은 서로 반대말이지만 독립과 종속을 배반이랑 연결짓는 질문은 싹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돼. 받아들일 수 있어? 요렇게 딱 구분을 지어두시면 이제 거침이 없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는 거야. 근데 오른쪽 페이지는 독립이 아닌 거까지만 할 거야. 독립이 아니면 뭐라고? 종속이야. 근데 종속인 상황이 또 시험 문제들로 나오죠. 그죠? 근데 종속의 사건의 확률이 나왔을 때 종속 사건의 확률에 대한 접근 방식을 선생님이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 두 번째 상황은 이제 3학년이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종속 사건의 확률인데 거기서 2번 풀이에 해당하는 점화식의 과정 있잖아. 그건 삭제를 해버리세요. 왜냐면 그게 나오려면 리미트 PN이 나와야 되는데 극한 표현은 아직 안 나왔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도 없기 때문에 3학년이나 확통을 나중에 수능으로 파버리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2학년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22, 23까지만 보여줄 거고, 한 장 넘어가 보시면 14페이지에 그 24, 25 있는데 이거는 극한도 필요하고 점화식도 필요하거든. 그래서 24, 25는 이번엔 진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삭제해버리면 돼. 여러분들한테도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이것만 딱 하면 되는데 종속사건인 걸 알았어. 종속사건의 확률인 걸 알았으면은 무조건 풀이나 해결을 어떻게 가야 된다고 적혀있니? 노가다로 가야 된다고 적혀있어. 왜 노가다 할 수밖에 없을까? 종속사건의 확률이 나왔을 때는 왜 노가다 할 수밖에 없을까? 확률이 매번 다르고. 앵무새처럼 잘 읽었어요. 독립은 확률이 일정하잖아. 그럼 종속은 뭐란 얘기야? 확률이 항상 일정치? 않단 얘기지. 일정치 않으니까 그때그때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개노가다 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나 어떤 스타일의 문제에서 종속인지도 알아놔야지. 그러면 비 오는 문제, 스포츠 문제, 그 밑줄은 예의상 쳐줘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비보건 추출이죠. 자, 비보건 추출 뭔지 기억나? 공 꺼낼 때 10개 중에서 꺼내면 그지? 9개 되는데 다시 집어넣으면 다시 10개로 바뀌잖아. 그런 걸 복원시킨다 그래서 복원 추출. 자, 복원 추출은 뭐야? 독립. 그 다음에 꺼내서 보고 갖다 버려. 그럼 두 번째 뽑는 애는 9개 중에서 뽑잖아. 그럼 분모가 달라지지? 그럼 비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이면 무조건 뭐야? 종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까지만 딱 해놓으면 간단하게 22번은 비 오는 문제인데 요거는 끝까지 풀어주진 않을 거지만 일단 구성은 해보자. 비가 오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올 때는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래. 그럼 비가 온 다음에 그 다음날 안 올 확률은 얼마겠니? 2분의 1이겠지. 그지? 근데 비가 안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이래. 그럼 비가 안 온 다음에 그 다음 날도 맑아요. 그럴 확률은 얼마겠니? 3분의 2겠지. 이걸 기본 세팅으로 해놓고 지금 월, 화, 수, 목요일이 있는데 월요일날 비가 왔대. 근데 목요일도 비가 올 확률을 계산해달라는 얘기야. 이것도 해봤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화요일도 오고 수요일도 온 거, 화요일 오고 수요일 안 온 거, 안 오고 온 거, 안 오고 안 오고, 그리고 목요일날 온 거.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존재해. 맞지? 이 네 가지를 미친듯이 노가다를 해서 다 더하면 답인 거지.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종속일 때는. 자, 예를 들어 요거 한 케이스만 보여주면 온 다음에 온 거 2분의 1,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도 온 거니까 2분의 1, 수요일 목요일도 오는 거니까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나의 케이스만 보여줬어요. 이거를 네 가지를 다 해가지고 다 더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지?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23번은 그 유명한 무슨 문제였지? 23번이 제일 유명한 게 뭐였어? 바로 제비뽑기의 상황입니다. 그죠? 제비뽑기 뭔지 기억나? 이것도 진행을 했었는데 방학 때. 자, 일단 제비가 몇 개 있어? 10개 있어. 그 다음에 당첨 몇 개? 3개인 상황이죠. 근데 이제 A, B가 순서대로 뽑는데 첫 번째 뽑는 녀석이랑 두 번째 뽑는 녀석이야. 그럼 PA는 첫 번째 뽑는 거니까 그냥 고민 없이 가시면 되겠네요. 확률 얼마예요? 당첨 확률? 10분의 3이야. 근데 B는 A 뽑은 다음에 뽑아. 그지? 그럼 A가 당첨이냐 꽝이냐에 따라서 운명이 조금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A가 만약에 당첨 제비를 뽑았다면 B는 몇 장 중에? 9장 중에 2번만 당첨될 수 있고, 여기에다가 A가 만약에 꽝이 나왔어. 그지? 그러면 B가 개꿀 이러겠죠? B는 몇 장 중에? 9장 중에 3장 당첨일 거야. 근데 이거를 열심히 계산을 해가지고 통분도 하고 약분도 하고 했어. 그럼 얼마가 돼? 얼마가 돼? 계산해줘야 돼. 10분의 3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만약에 세 번째 뽑는 녀석을 C라고 해보자. 그럼 C 녀석은 더 복잡해. A, B가 당첨, 꽝, 당첨, 꽝. 이 네 가지 케이스를 다 고려해야 되죠. 그에 따라서 막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 형상화를 하면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뭐 A, B가 당첨, 아니면 당첨, 꽝, 아니면 꽝, 당첨, 아니면 꽝. 요거에 따라서 운명이 막 다 갈리지. 그걸 다 고려해야 돼. 그 중에서 만약에 이 동그라미만 한번 해본다면
A가 당첨되는 거 10분의 3에 대해서 B가 당첨되는 거는 9분의 2에 대해서 세 번째 뽑는 C는 몇 분의? 그치, 이거 8분의 1란 말이야. 8분의 얼마? 8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이거를 이제 4번을 돌립니다. 그걸 다 계산을 해서 통분을 하세요. 정리를 하고 기하분수로 약분을 쳐. 그럼 확률이 어떻게 돼? 10분의 3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제비뽑기를 하는데 꽝이 나왔다고 다시 집어넣고 복원 추출시켜버리면 반칙이고, 공정하게 제비뽑기를 했다면 자기의 운명은 자기가 결정하겠다며 먼저 뽑으려고 다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첫 번째 뽑으나 나중에 뽑으나 확률은 어차피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처음 뽑으나 두 번째 뽑으나 세 번째 뽑으나 확률이 항상 일정하네. 그지? 그럼 얘는 독립이다. 독립이야, 정석이야? 독립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처음 뽑으나 두 번째 뽑으나 세 번째 뽑으나 확률이 같지?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독립이야. 독립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왜 아니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뽑았는데? 그러면 왜 확률이 같은 거야? 우연이야. 이거 제비뽑기에 대해서 어떻게 근거를 가져가야 된다 그랬지? 에이, 종속이 맞아. 처음엔 10개, 두 번째는 9개, 세 번째는 8개 중에서 뽑잖아. 그치? 복원 추출이야, 비복원 추출이야? 비복원 추출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 아니, 종속이 맞다니까? 종속이 맞아. 근데 왜 확률이 같아? 제비뽑기는 예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 공평한 제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라고. 가위바위보와 제비뽑기, 아주 공평한 제도 중에 하나란 얘기지. 그러니까 공평한 제도인 거야. 확률이 일정한 게 아니라 공평한 거라고. 종속인 건 확실해? 인정? 그래서 제비뽑기가 신기한 거지, 수학적으로. 그래서 제비뽑기는 상식으로서도 아니면 이번 시험 범위에 대해서도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숙제는 말씀드린 대로 우선 홀수번을 풀고 다음 시간에 남은 게 독립시행 아주 짧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숙제풀이도 열심히 해줄 거야. 좀 쉬었다가 수원할 때 봅시다.